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젤리파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 전 세계 경기도나 여파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2014년 8월달 이후로 최초로 온스당 1,500달러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시기에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또 남의 일인 듯 이렇게 구경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젤리파파 채널 구독자분들도 이제 금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자, 좀 알고 있자 라는 의미에서 금투자, 금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요,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전 세계의 그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와 금에 대한 관계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진 않고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요점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 투자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또 장단점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금 투자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KRX 이제 금 시장이 있어요. 금 현물로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금 통장, 그 다음에 골드바, 그 다음에 금 ETF 등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려고 맘먹고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금 투자를 테스트 삼아서 시작을 했고요. 요 내용도 같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골드바는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 투자를 해보진 못했고요. 자, 그럼 일단 제가 그 전 세계의 안전자산의 쌍두마차 달러와 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일단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붉은색 그래프는 달러의 수익률 변화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은 금의 수익률 변화를 나타냅니다. 달러와 금은 모두 둘 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요, 좀 더 희소성이 있는 금이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요, 금은 또 달러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떨어져서 금의 수요는 낮아지고 또 금값이 또 하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전쟁과 금리 인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달러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즉 위험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대체제인 금이 선호도가 더 높아진 거고요. 또 여기서 또 미국을 시작한 전 세계의 금리 인하 랠리가 또 한몫을 했는데요. 금은 이자가 없어요.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높을 때보다 이자가 낮을 때 투자의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몇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금 투자 방법에 대한 장단점, 수수료, 세금적인 부분, 이런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금 현물, 금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금 시세, 지수, 금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금 현물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는 KRX 금 현물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 금통장, 신한은행 금통장, 정확하게는 골드리슈, 골드테크가 상품명이에요. 그 다음에 골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지수는 금 ETF가 있고 ETN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KRX 금 현물 같은 경우는요, 좀 꽤 장점이 많아요. 일단 거래 수수료가 0.22%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잖아요. 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신한은행 금통장, 골드리슈, 골드테크.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기준율의 그 수수료가 0.7%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직접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매 기준율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 1%, 팔 때 1%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30% 수수료 30% 할인받아서 0.7%만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매매 기준율을 좀 알 필요가 있긴 있는데요. 좀 제가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이버에서 금 시세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금시대 정보가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별 시세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매매 기준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매 기준율에 아까 이제 0.7%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준율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시세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 때 0.7%, 팔 때 0.7%, 즉 얘는 투자를 하는 순간 마이너스 1.4%가 바로 통장에 뜹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1.4%가 바로 마이너스로 떠요. 자, 그리고 게다가 수수료도 금연물에 비해서 조금 더 높지만 여기에다가 세금까지 15.4% 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내가 현물에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골드바가 있어요. 골드바는 금덩어리 있죠. 금덩어리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금덩어리를 직접 내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을 소유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RX 금연물하고 신한은행 금통장 같은 경우는 계좌 거래예요.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그 금을 직접 소지하는 건 매입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수수료가 저렴한 거고요. 이 골드바는 실제로 내가 그 금덩어리, 그 골드바를 내가 매입을 하고 소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공비, 그 다음에 보관료, 뭐 운송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토탈 매매 기준율의 5%, 그러니까 살 때 5%, 팔 때 5%, 합쳐서 10% 이렇게 수수료가 거래 수수료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순간 마이너스 10%가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는 실물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또 10%를 내야 됩니다. 다행인 건 비과세라는 거예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자, 합치면 부가세 10%, 그 다음에 매매 기준율 살 때 팔 때 합쳐서 10%, 그러면 20%죠. 그러니까 골드바에 투자를 할 거면요, 금값이 무조건 20% 이상이 상승을 해야만이 이제부터 나는 시작이에요, 골드바는. 그러니까 내가 금덩어리를 소지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금현물이나 그냥 신한은행 금통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신한은행 금통장보다는 KRX 금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실제 투자해보니까 실제 수익률도 금통장보다는 금현물이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 지수가 있죠. 금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시세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가 올라가면 나도 수익을 보는 거고요. 시세가 떨어지면 나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걸 시세에 따라서, 즉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금 ETF, 금 ETN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 ETF하고 ETN은 사실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ETF와 ETF를 좀 동일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동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수수료가 있겠죠. 거래 수수료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0.197, 그러니까 거래 금액에 곱하기 0.197 더하기 500원이거든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 500원을 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그냥 0.2% 정도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15.4% 세금 배당소득세라고 해서 15.4% 세금을 내는데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과표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설명하면 복잡합니다. 그냥 매매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ETF 종목을 먼저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름 자체가 신한 레버리지 금선물 ETN, 그 다음에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요 ETF입니다. 뒤에 ETF 자는 ETF가 안 붙어요. 자, 삼성 레버리지 금선물 ETN, 그 다음에 타이거 골드 선물 ETF, 그 다음에 코덱스 골드 선물 ETF, 그 다음에 신한 금선물 ETN,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레버리지가 붙어 있어요. 요건 뭐냐면 금 시세가 1배 상승하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2배가 상승해요. 약 about 2배가 상승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1배가 만약 시세가 하락하잖아요, 지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2배가 하락합니다. about 2배가. 그래서 수익률도 좀 키우고 손실도 좀 키워서 좀 증폭시켜 놓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 타이거 골드 선물하고 코덱스 골드 선물, 신한 금 선물 ETN이 about 2% 정도 수익이 날 때, 요 레버리지들은 about 4% 정도 수익이 나요. 예, 이렇게 좀 약간 증폭시켜 놨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중에서 지난주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를 제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 레버리지 금 선물 ETN에 이제 두 가지 종목에 테스트 삼아서 소액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골드 선물 ETF 요 밑에 세 가지 레버리지가 없는 거를 해도 되는데, 왠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수익을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두 개 다 레버리지로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제가 어플을 오픈해서 설명할 때 같이 그 수익률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ETF나 ETN 뒤에 보면 H자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환율 해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의 위험을 제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금에 투자할 때 환율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일단 금은요, 국제 금시장에서 사와요. 우리나라에는 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국제 금시장에서 우리 원화로 우리가 그 금을 살 수가 없고 달러로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금값도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값, 국제 금시장의 금값은 변동이 없어요. 딱 그대로예요.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그럼 달러 값이 비싸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국제 시장에서 금값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금값은 올라가요. 반대로 국제 금시장의 금값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제 금시장의 금값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금값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KRX 금 현물 투자고요. 요 파랑색이 금 ETF 투자예요. ETF 투자는 환율 해지를 하고요. 금 현물은 환율 해지를 하지 않아요. 자, 보시면 어쨌든 금에 투자하는 거니까 요 흐름이 비슷하죠. 이렇게. 그런데 2019년 3월 달부터요. 흐름이 갈라졌어요. 이렇게. 금 현물에 투자하는 것은, 즉 환율 해지를 안 한 거, 금 현물에 투자하는 거는 이렇게 상승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 ETF 투자하는 것은 요 3개월간 하락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국제 금의 그 그래프하고 환율의 그래프를 한번 뽑아봤어요. 자, 여기 2019년 3월 달부터 요 부분이죠.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국제 금시장의 금값은 비스듬히 이렇게 약간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제 금시장은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완전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환율 해지를 한,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을 제거한, 위험을 제거한 이 금 ETF 같은 경우 하락하는 게 맞아요. 국제금 시장의 금 시세는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 값이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 현물은 비싸지고 있다. 그래서 금 투자를 할 때는 이 환율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번부터는 제가 이제 어플로 어떻게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했던 그 수익률 인증 자료 한번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RX 금 현물 같은 경우 또는 ETF, ETN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오픈하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KRX 금 현물 같은 경우는 주식 계좌하고 다르게 금 현물 계좌를 따로 오픈을 해야 돼요. 일단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NH투자증권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되,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어플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NH투자증권의 경우 여기서 이제 계좌로 가서 여기서 계좌 개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계좌 개설 신청이 있고요. 여기서 누르게 되면 자, 인증 절차를 거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CMA 계좌 오픈, 종합매매 계좌 오픈,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오픈, 선물옵션 계좌 오픈, 그 다음에 금현물 전용 계좌 오픈, 이렇게 따로 있죠. 여기서 금현물 계좌를 이렇게 해서 바로 만들면 금현물 계좌가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금현물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저는 이미 오픈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럼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주식 코너에 있어요. 얘는 주식 코너에 있는데 기타 시장을 클릭하면 금연물 주문이라는 게 있죠. 금연물 주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바로.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종목이 금에도 금현물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금 99.99K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니금 100g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왜 갈라지냐면
KRX 금 현물 투자도요, 그 골드바 투자처럼 나중에 이거를 매도해서 그냥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지만, 금바, 골드바로 인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 99.99K라는 종목은요, 1kg 단위로만 골드바가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미니금 100g은 이제 100g짜리 골드바가 있거든요. 100g 골드바 단위로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단순히 그냥 수익을 보기 위한 거라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99.99K 일반적인 걸 선택을 했고요. 그냥 여기서요, 주문 금액이나 수량, 뭐 그램, 1g 단위이기 때문에 1g에 현재 뭐 59,600원이라는 얘긴데요. 그냥 g 단위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여기다 금액을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50만원씩, 뭐 50만원 내가 이번에 매수하겠다 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그냥 매수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나는 금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투자해서 상황을 보면 제가 여기 한 일주일 전쯤에 투자를 했는데요. 어차피 테스트 목적으로 들어간 거라 사실은 금 시세가 아직 그때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지금 조정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03% 정도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ETF 있죠. 자, ETF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ETF하고 그 다음에 삼성 레버리지 금 선물 ETN 이렇게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가 와 6.17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인데 아까 골드 금 현물 같은 경우 2% 정도거든요. 아까 2% 정도였는데 얘는 6%예요. 근데 밑에 삼성 레버리지 금선물 ETN 같은 경우는 3.89, 약 4% 정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금시장이지만 차이가 있고요. 아까 금 현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환율 해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도 좀 더 적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환율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얘도 간단해요. 그냥 어차피 ETF는 주식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이제는 주식, 국내 주식 들어가서 주식 주문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여기 보면 킨덱스 골드 선물 레버지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몇 주 살 거냐, 1주에 14,700원이니까 나는 2주를 사겠다. 그러면 29,400원 해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르고 매수 버튼 누르면 그냥 바로 투자가 되는 거죠. 정말 어렵지 않죠. 참, 그리고 그 신한은행 금통장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얘는 지금 미러링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캡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품몰에 들어가시면 이게 골드 실버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골드리시 골드테크가 있죠. 요거 그냥 바로 가입하기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어떤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투자한 내역을 좀 보여드리면 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03%입니다. 지금 조정장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들은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 3%, 4%, 2% 정도 선인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 0.03%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젤리파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